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손 한번 반짝반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화학교에서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4기 졸업생이어서 이화학교가 문을 열었던 2003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고요. 둘째는 2004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와서 지금 30살,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후학교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때는 어떻게 초기에 학부모의 역할들을 했었는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이후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공유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초기에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저만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학교하고 저하고, 네, 됐을까요? 슬라이드가 필요 없어요. 그 전체 화면을 하면 이게 확장 모드에서 네. 이 화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우선 들어가는 이야기로요. 저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화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하신 질문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질문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겠죠? 일반적으로 집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는 저는 가끔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화학교 학부모들 치맛바람 대단해요. 대치동에 사는 엄마들이 학원에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치맛바람보다 더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마포구 성산동에 살았었는데 이화학교 보내겠다고 여기 분당이 아니라 용인으로 이사 온 거니까 학원에 데려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까지 오는 정도의 치맛바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나는 이 학교에 왜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자면 저는 학교가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느껴지기는 초등학교는 그때는 안 그랬지만 더 예전에 중학교 입시가 있을 때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입시가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교, 또 고등학교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의 모든 생활이 뭐에 모여 있어요? 다 아시죠? 대학교.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대학에서 뭐 합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즐거움들과는 상관없이 뭔가 계속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고 그 삶을 부채질하는 것이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를 찾고 싶었고 그렇지 않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럼 왜 유학교에 왔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 다 중학생일 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요만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엄마에게 끌려서 왔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가족회의를 했고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학교를 둘이 같이 졸업하고 나서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지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학교에서 이거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나는 그때 제일 뭐를 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나도라고 하고 제가 점점점을 했던 거는 나도 즐거운 학교의 학부모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이화학교의 학부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일부이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함께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이다. 그 다음에 저는 가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뒤에서 아이를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아이에 앞서서 가고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면서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학부모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삶을 보여줄까? 좋은 거 먹고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 조금 아주 많이 말고 조금 나누면서 살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네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교회 학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학부모는 학교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에 학교와 함께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와 함께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고 학교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의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송전탑 이야기, 매실담그기, 하늘마루와 들마루 이게 뭘까요? 학부모들이 했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면접하러 오실 때 보면 이 학교에 송전탑이 있잖아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도대체 학교 앞에다 왜 저런 거를 세웠을까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 몇 미터를 밀어내기 위해서 초기의 학부모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헬기는 뭐냐면 그 송전탑에 고압선을 걸기 위해서 하늘에 뜬 헬기를 저희가 불법으로 이렇게 크레인을 불러서 그 헬기에 달려있는 전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헬기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전선을 놓아버려서 그날 선을 못 걸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러면 헬기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예, 아이고. 네. 네. 요렇게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2003년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시간표인데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다음날 8시까지 저희가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만 있었는데 이분들이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당번을 섰어요. 그래서 누가 고압선을 걸러가는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비상을 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생각하면 저게 뭘까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때 아주 절실했던 거예요. 그 고압선이 거기 걸리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매실 담그기를 보겠습니다. 매실 담그기는 조금 줄여주세요. 예. 매실 담그기는 2007년부터 처음 담그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학부모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유학교 아이들은 매실청을 가지고 음식에도 사용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음료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학부모들이 매실을 담가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2005년, 6년에 조금 담궈본 걸 가지고 영양사 선생님의 부탁으로 2007년에 어떤 집에서 키우는 매실을 따러 가서 직접 학부모님께 가서 따시고 저렇게 손질을 해서 매실을 담그는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학부모님들의 중요한 연 일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 오셔서 매실 담그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실 수 있는데 보통 중학교 2학년이 담그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오신 분들은 중1? 내년에 아마 담그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뀌었나요, 중1로? 그래서 매실을 담그는 일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는 학교에 오셔서 보셨을 하늘마루와 들마루라고 하는 정자를 아빠들이 이거 완전히 수동으로 몸 날라서 지은 곳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짓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 야외에서 애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볼까? 라는 이야기에 그래 그럼 해보지 뭐. 그리고 시작한 작업이 이 하늘마루와 들마루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 라고 보면 학부모회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실 거고 학교가 부족한 재정에도 참여를 하고 계실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너무나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늙은이라 무엇을 하고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아이들 함께 키우기, 삶으로 보여주기, 그리고 제가 이걸로 해볼까요? 네, 안 내려갔네요. 네. 그 다음에 이웃과도 함께하기. 이웃과도 함께하기에서는 학교 근처에 다양한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과 여러 가지로 연대를 해가면서 저도 아직 살아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도움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모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빨리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저는 2001년에 이 학교하고 처음 인연을 갖게 돼서요. 2001년에 이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과연 학교가 세워질지 아니면 그 돈을 냈을 때 학교가 안 세워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그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돈을 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촌에서 분당으로 매주 학교를 위한 회의를 하러 왔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 학교가 생기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다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2003년에 드디어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PPT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결성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가 세워진 부지를 답사했고 그리고 이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2001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학교가 드디어 2002년 12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잠깐만요. 요거 그리고 이제 그 기공식 되기 전에 이제 기공식을 하고 나서 학교가 개학을 하기 전에 이학교 이런 거 만들 거예요 라고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함께 겨울 캠프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셨던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을 사실 송출을 하는 거는 줌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갈까요? 멋진 노래죠. 예, 여기서 스톱해 주시면. 만약에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죠? 그 선생님들이 더 젊으셨을 때 모습들을 잠깐 보실 수 있을 거였고요.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을 해서 큰 행동까지 가는
이화학교가 점점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습 내지는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우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 이화학교 드디어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교잔치. 지금은 강당이 있지만 그때는 없어서 교실을 아직 칸막이 지르기 전에 한 층을 통째로 털어서 강당으로 썼는데 그때 했던 이게 개교 기념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모습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곳에 이화학교 처음 교문이라고 우리가 세워놨던 것입니다. 나무가 썩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초창기에. 지금과는 돌이 없이 흙길이었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인도였고요. 이거는 철도 괸 하는 철도목 있죠. 그거를 어디서 저희가 가져와서 그거를 바닥에 깔고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화학교 처음의 책상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모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기네 교실 꾸몄던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3년에 9월에 개교하고 10월 달에 했던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돌무더기였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누군지 아시는 분이죠? 맨 앞에 계신 분. 아직 총각이실 때 아주 파릇파릇하신 김철원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2004년 봄에 아이들이 농사 수업 시작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부터 3년까지 즐거운 학교의 학부모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2001년에 이런 걸 만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허가를 받고자 했는데 허가가 제대로 안 나서 2003년에 고등학교가 먼저 설립 허가가 나고 그리고 중학교가 나면서 개학을 2학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한 장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에게 주었던 상장입니다. 위 학생은 1년 반 동안 이후에 가족으로서 밝고 활기차고 뜨드드드 해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라고 주었는데 왜 이 상장을 주었냐면 이 친구가 졸업을 안 하고 3학년 올라갈 때 아마 전학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상장을 부여한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여기 보면 아마 쭉쭉 넘어가 주세요. 여기 한 번씩 보시면 여기 첫째, 미안합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첫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거 잘한 거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나 기타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잘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잘하지 못한 부분, 교구, 학교 시설물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 꼭 지켜주길 요구하는 원칙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의 물건을 잘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이사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전세금을 빼서 학교 운영부에 보태신 분을 생각하면 학교의 비품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나? 그것은 아닙니다. 더 넘겨보시면 더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04년 봄에 이화학교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한 달 반을 보내고 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느끼신 점을 대자보로 써서 붙인 겁니다. 그걸 어떤 학생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이번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대자보를 쓰셨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대자보를 붙였고 그리고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오후 수업을 일단 다 접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던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의 새로운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과정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식당이 세워진 과정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아니라 지금 식당 터입니다. 기초공사를 했고요. 지하실을 팠고요. 그리고 드디어 1층 바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화학교 학부모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1층 바닥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정말 기뻐서 그날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에는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급식, 그 성남자활센터에서 급식을 배달해다가 중학교 들어오는 입구에서 거기서 배식을 하면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식당이 생기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화학교 학부모라고 하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화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각각의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4개의 단위에서 각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야기들을 모아서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학부모의 약속입니다. 아마 학부모 하시는 내내 이것을 보실 거고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교육을 했다면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기회가 닿을 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테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봐 주시고 오늘은 마음속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화학교 처음 만들었을 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새긴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조형물입니다. 학교에 오시면 입구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되게 정겹죠? 요즘 레트로가 유행인데 엄청 앤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화학교에서 처음 세웠던 학교 입구에 세웠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워놨는데 새로 생긴 표지판은 좀 더 멋있는 간판처럼 생긴 표지판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채우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는 제 학부모의 경험을 사진 몇 장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는 곧 학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잘하는 학교가 곧 이화학교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도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이니까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